오늘은 다른 전문가 의견을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현재 우리가 글로벌 상황에서 어떤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 하고, 미국이 과연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느긋하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알아볼 겁니다. 이 사이트 요거는 RIA가 약자입니다. Real Investment Advice.com의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 마켓이 이제 극단의 과매수 상태로 이미 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네, 밑에 차트 보면 이게 이제 S&P 500 지수인데, S&P 500 지수의 이제 전체 볼륨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보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이 정점을 찍고 시그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뚫고. 그다음에 MACD는 아직 상승 국면에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난 17일 동안 내려간 거, 주가가 내려간 게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케이스는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너무 과매수 국면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비이성적으로 너무 그 주가의 그 가치가 너무 높아요. 자기 PE 지수가. 물론 뭐 IT 버블 때보다 낮긴 하지만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버블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만 이제 이게 버블이 경기가 받쳐주면서 버블이 만들어지면 붕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붕괴란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포하고 심리 지수, 공포하고 욕심 지수거든요, 얘가. 이거 좀 상세히 보면 여기입니다. CNN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과거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현재 와 있는 건 맞고요.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빅수 지수라든가, 혹은 이제 뉴욕 52주 이동평균선 위아래에 있는 것들, 비율들. 그리고 뭐 이제 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 거기 이제 총 그 혼합된 인덱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 그다음에 이건 이제 풋콜, 그러니까 옵션 레이쇼. 요게 채권하고 주식의 그 스프레드 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턴 수익률. 요게 이제 125일 이동평균선상 그 에버리지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포함해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밀려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질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S&P 지수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풋입니다. 풋이 최대한 바닥으로 현재 내려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 콜이거든요. 얘는 콜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의 콜 베팅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콜 베팅보다는 아랫 방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풋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풋 베팅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매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믹싱해 놓은 건데, 주가는 과도하게 올랐는데 심리 지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벌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S&P 500 지수 GDP하고, GDP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검은색,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있죠, 요거 보이시는 빨간색, 이게 PPI하고 CPI의 그 갭이에요, 갭.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요게 여기 GDP 연율입니다. 근데 여기 이 CPI하고 PPI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 추세까지 올라간 정도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설명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PPI가 가장 높은 수준 스프레드 CPI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생산자들이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익이 더 약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업 이익이 약해질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걸 전가한다면
소비자들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게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죠. 이게 이제 현재 맞물려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통상적으로 경기가 수축됐다가, 여기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가 수축됐다가 올라갈 때는 이제 생산성이 급격히 터닝돼서 올라가는데, 얘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경기가 상승률 잘 올라가고 있는데도 보면 뚝 떨어졌어요, 생산성이. 그리고 임금,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거의 하위 80% 정도가 이제 이 물가가 높아가지고 임금 상승 속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리얼 소득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이건 그냥 스프레드 말하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 과매수 국면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의 생산성은 떨어져 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하고는 다르게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PPI하고 CPI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기업의 이익 혹은 그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궤도에 지금 현재 와 있고, 만약에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면 소비자의 이제 그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현재 시장의 가장 위험한 두 가지는,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중국을 먼저 보면, 중국은 여기 부분 국가통계국에서 내는 그 제조업 PMI 지수, 이거는 이제 주로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마이너스 국면에 들어와 있고요, 두 분기 연속. 그 다음에 비제조업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다음에 카이신 지수는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건데, 얘는 지금 약간 반등해서 그나마 얘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제조업 PMI 지수가. 그다음에 제조업 서비스 지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지수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헝다그룹에 문제가 있는데, 헝다그룹이 뭐 이자를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헝다그룹 회장이 뭔가 사재를 털어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기사를 하나 보면, 이 최혜지 기자께서 11월 6일자에 올리신 기자고요, 내용이고요. 아주경제 기사입니다. 파산그룹 중국 헝다 막대한 채무 갚으려고 박차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350조가 넘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뭐 제트기 2대를 처분했는데 593억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여기 이자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여기 홍콩거래소에서 헝다그룹 자회사가 보유한 성징은행 지분의 기존에 거의 50% 가까이 있었는데, 소리가 잠깐 멈췄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 50% 지분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한 20%대로 줄어들고, 이걸로 마련된 게 한 2조 정도입니다. 2조. 근데 이 원래 채무가 지금 35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자 정도 감당하고 나면 이제 끝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여기 있네요. 네, 헝다그룹은 디폴트 우려는 여전한데, 지난 29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달러 채권의 이자를 지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불은 쿠팡을 껐는데, 오늘 11일까지 1억 4,800만 달러, 이거 한 1,500원 넘겠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이외에도 올해 한 4건의 채권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 주요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도미노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5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자자오이에는 부채 부담 속에서 홍콩 증시 거래가 중단됐고, 그다음에 자회사 진흥재부가 발행하고 있는 자자오이에 보증한 128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 상품 만기가 도래했지만 유동성 부족 문제로 상환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과 시장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여파를 미치고 있고, 이게 아직 끝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인민은행이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가지고, 중국의 PMI 제조업,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동성 공급하고, 근데 유동성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요. 그다음 이 기사들 중에 여기 매일경제 3일 전 나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거 11월 4일 날
매일경제 나온 기사고, 이 기사를 누가 올리셨냐면 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냥 보도했나 보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 급등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인민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뭐 유동성을 추가로 조금씩 공급하고 있긴 한데, 여기 밑에 보면 중국 인민은행은 작년 1월, 3월, 6월 한 차례씩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지준율은 지급준비율 해가지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야, 자기 예금 대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인하하면은 그만큼 자금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시장의 자금이 더 풀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인하 작년이에요, 이게. 올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 우대금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가 아닙니다, 이게 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 중국 총부채 비율이 270.1%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런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4.9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느려지는 경제 성장 속도 손을 써야 할 때라는 제목이,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4.9%를 기록해 이미 잠재 성장률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인프라로 신인프라 투자가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건의했는데, 문제는 이 인프라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주택부동산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낫긴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어떤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부양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전면 유동성 확대는 좀 꺼려진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물가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물가 부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유동성을 급격하게 전 영역에서 영향을 받도록 확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난방과 관련된 문제, 거기에 사재기, 뭐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요소수 비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내부에 불안정성을 계속 만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여기 밑에 보면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는 최근 펴낸 중국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통화 정책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헝다 디폴트 우려에 따른 금융경제 위험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둘 전망이며, 이라며 정책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해서 시장을 떠받치겠다라고 하는 액션,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액션을 중국 당국이 아직까지는 할 의향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식시장, 중국의 주식시장이 머리를 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쪽의 위험성은 계속 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중국 미국의 여기 ISM 제조업 지수가 보시면 상당히 탄탄하죠, 움직임이. 그 다음에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도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이거 ISM 서비스업 미국이거든요. 급등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경제 좋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민간 부분 고용이 지난달 수준처럼 50만 건 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이걸 다 까먹으면서 비실업 부분의 그 고용 변화가 이렇게 뚝 떨어졌었는데, 기대치보다 상당히 밑에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 50만 건 넘게 나왔으니까 공공부문에 상대적으로 덜 까먹었다는 얘기죠.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실업률은 지금 현재 4.6%까지 떨어졌고,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 뭐 4% 이내에 들어가면 완전 고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인상했던 그 시기에가 아마 5.1%가 그랬을 거예요. 4%대로 못 들어왔을 때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신규 실업선언 청구 건수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몇 달만 지나면 20만 초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연준이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고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미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입니다. 한 1억 6,4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1억 6,100만 정도니까 300만 정도가 아직도 제대로 안 들어왔거든요. 일자리로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 하나만 가지고
테이퍼링을 하는 속도나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전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미국의 CPI 지수가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된 요 언저리 즈음 끝날 때 요 상황 끝나가는 요 상황에서 쭉 떨어지면서 이 저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초반에 금리를 빨리 안 올리고 있다가 2015년도 12월 달 돼서야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이때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올라갈 때 요 시점에 CPI 지수가 0.6인가 0.8%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이 있는 상황에서 얘가 빨리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테이퍼링 속도가 느긋할 것이다?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기사를 하나 보면 이게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고 한광덕 기자께서 10월 28일 날 올린 기사인데요. 연방기금금리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확률이 80%가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년도 2020년 6월 15일 날 기준금리 가능성인데 내년도 6월 15일이죠. 여기 보시면 2.5에서 5.0, 그러니까 0.25에서 0.5, 그 다음에 0.5에서 0.75 사이, 그러니까 이건 두 번 올린 거죠. 이 사이의 퍼센티지가 80%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상당히 빠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뭐 6월 달이면 테이퍼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출구 전략 에 대한 금융시장의 발작이 지난번에 9월 3일 날 한번 있긴 했었는데 그 정도는 상당히 미약했고 그 이후에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금리 발작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11월, 12월에 만들어질지 혹은 내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질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점을 못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봤던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히 과매수 국면에 와 있다는 점하고 경제 상황이 현재 녹록하게 그렇게 주식 친화적으로 돌고 있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그걸 계속 떠받쳐줬던 연준이 계속 그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을 종합해보면 거기다 이제 옆구리에 그 시한폭탄이랑 그러긴 좀 그렇고 약간 달고 가기 껄끄러운 헝다그룹 중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까지 종합해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조정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